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이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반기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2020년 항서제약으로부터 판권 인수를 국내 판권을 가져왔던 파이로티닙 이 허투 표적 경구제 이 부분 한번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투 타켓으로 해서 폐암 이 표적 경구제 등장이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요. 본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시상교의 ADC N2 관련되는 부분이 허투 양성의 이제 비소세포 폐암 분야의 환자 맞춤형 다중치료 시대로 이제 전환된다. 이렇게 뭐 지금 워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폐암이 이제 암종에서는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소세포 폐암이 있고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데 비소세포 폐암이 거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요. 본래는 이제 이 폐암에서 가장 이제 많이 발생되는 바이오마커는 EGFR입니다. EGFR인데 요 EGFR의 종류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허1이 있고 허2가 있고 허3가 있고 뭐 허4가 있는데 보통 폐암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ERBB1 정도를 타켓으로 하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허2 같은 경우는 보통 유방암 그러니까 허셉틴이라든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발현되는 타켓으로 해서 개발되고 있는 게 허2가 유방암 쪽이라든지 뭐 위암 쪽에 많이 돼 있고 이제 폐암 쪽에서는 EGFR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허투를 이제 타켓으로 해서 이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폐암 쪽에서도. 그래서 FDA가 허투의 타이로신 키나제 도메인 활성 변이를 가진 비편평 비소세포 폐암 베링걸 잉게하임의 존거티닙을 가속 승인했다. 닙이니까 경구용이겠죠. 그래서 좀 참조로 다시 좀 설명드리면 요런 이제 수용체가 있고요. 리셉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리간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암의 이제 발생 원인 중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을 타켓으로 하는 게 이제 표적 항암제 중에서 주요 이제 기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외부에 세포막에 이제 리셉터가 있으면 리간드 물질이 딱 들어가서 정상적일 때는 이걸 통해서 세포 안에 뭐 성장이라든지 분열을 이끌게끔 신호전달 되게 되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리간드가 없어도 돌연변이로 수용체가 많이 발현되어 가지고 계속 이제 세포 내부로 성장이라든지 분열 뭐 이런 거 성장을 하게끔 해서 이제 암세포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티로신키나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리셉터에서 세포 내부 쪽으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에서 낮으니까 이게 효소고 효소는 뭐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티로신키나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억제하는 타켓을 세포 밖에서 하는 건 항체고 세포 안쪽에서 하는 것은 이제 뭐 리보세네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요런 기전이죠. 그래서 이제 티로신키나제가 어떤 도메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변이가 생기면 암이 또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요걸 이제 타켓하는 게 존거티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투 변이 비소세포 폐암에 처음으로 경구용으로 표적 치료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폐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비소세포 폐암이 폐암에서 많은데 이 중에서 허투 변이로 비소세포이 생기는 거는 전체 중에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희귀한 아형 형태로 그 N2가 이러한 어떤 허투 타켓을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ADC 형태 말고는 이제 표적의 어떤 치료 옵션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경구용으로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DC 같은 경우에는 이상 반응 중에서 간질성 폐질환 관련되는 부분이 고려사항으로 확인되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존고티닉 같은 경우에는 효능과 안정성이 좀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결국 이제 모든 암에서 이제 데이터 관련 임상 데이터에서는 ORR이라든지 PFS 값, DOR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뭐 좋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상호보완전 치료 구축이라고 하는 게 허투 변이 비소세포의 치료 영역이 경쟁이 아니라 모든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 뭐 종양내과나 뭐 방사선이나 뭐 그다음에 뭐 이게 생리학이라든지 그 영상과학이라든지 이런 외과 내과가 다 협진해서 뭐 치료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약물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약물보다는 여러 이제 약물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서 환자별로 뭐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2가 그 나오면서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높은 효과를 원하지만 이 정맥 접근이라든지 간질성 폐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환자에게 이제 적합하다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유방암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신체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하고 이제 뭐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뭐 폐같이 이제 안쪽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약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고티닉 같은 경우에는 이 간질성 폐질환 관리 부담을 해소한 만큼 외래 중심의 장기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닙이니까 ADC가 주사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편의성도 높아가는 어떤 부분이죠. 경구용이다 보니까 복용의 편의성, 그다음 외래 중심의 그러니까 입원을 하지 않아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HLB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허투 변이를 이제 타켓한 비소세포 폐암 치료 옵션 개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하다. 이제 이러면서 경쟁 파이프라인 중에서 그 국외 쪽에서는 이제 머크의 투키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HLB의 파이로티닙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항서제약이 이제 이 파이로티닙은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판권을 HLB 생명과학이 가져왔단 말이죠. 예, 생명과학이 가져와서 국내 임상이라든지 개발 과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파이로티닉 같은 경우에는 허투 변이의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백근 기반 항암화학요법 후 2차 치료 환경에서 보통은 모든 그 1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라든지 전신치료제 형태에서는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파이로토닉 같은 경우가 이 ORR 19.2 무진행 생존율 값은 5.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아파티닙과 이제 병용요법을 평가한 여기서 아파티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리보세라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ORR 값과 FFS 값이 51.5% 그 다음에 6.9개월 정도의 중앙값, 미디언 값도 데이터 값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투 변이의 비소세포 폐암도 이 치료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환경에서 이제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에 이제 파이노티닙의 어떤 부분의 개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높아지는 어떤 입장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20년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당시 이제 HLB 생명과학이 파이로티닙 닙이니까 경구형이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계약금은 20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임상 관련해서 허가가 되면 이제 항서제약의 마일스톤 관련되는 부분들을 큰 폭은 아닙니다. 큰 폭은 아닌데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항서제약은 이제 어제 이제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오늘 그 홍콩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는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내용들을 중국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 반기 보고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5년도에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88% 증가되었던 부분,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6.67%. 그래서 지금 이제 반기 기준으로는 최고 기록을 지금 보였다는 겁니다. 그 성과가 폭발적인 어떤 성과. 최근에 이제 주가가 그 70위안 위에서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이 이런 펀더멘탈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해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025년도에 혁신형 약물이라고 하는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60%.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화 중에서 지금 주축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신약을 실제적으로 FDA나 EMA 허가받아서 이제 이런 것보다는 지금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에서는 라이센스 아웃 형태가 좀 주종을 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근에 뭐 기사가 났듯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의 또 라이센스 아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계속 주고 있고, 마지막에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이 캄릴리주막 관련해서 VL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이 FDA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근데 이제 아직 이제 타이베이 미팅 이후에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공시라든지 타임 스케줄이 아직 나온 건 없는데, 이제 중국 기사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논의 중이다고 뭐 언급은 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차트룸에서 이제 계열 종목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강보합세, 어제 이제 12 발행 이후에 오늘 좀 떠서, 근데 양봉이 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간 건 아니고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에서 이제 5일선 부분에 아직 저항은 받고 있죠. 그래서 윗꼬리가 살짝 나와 있고 몸통도 여전히 좀 짧은 모습의 강보합권 정도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HLB 이제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장중에는 이제 5일선과 11선 정도 부분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장중에 좀 밑꼬리도 좀 나왔고, 하지만 개법이 되어서 몸통이 작은 형태의 모습, 거래는 이제 어제보다는 또 오히려 좀 작은 모습으로 5일선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한 2% 정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HLB 테라피틱스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세, 여전히 이제 8월달 들어서 7월달 이후에 통계적 위성 확보에 실패하고 난 다음 이후에는 지금 이제 주가가 6월 달에 만원대에서 지금 70%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여전히 작은 상태에서 그냥 질질질 내려가는 뭐 흐름들을 계속 뭐 이어가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어떤 그 미국 임상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풀데이터 관련되는 분석 기사들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가운데 거래량도 작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플랫형으로 가고 있는데, 그 스퀴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가 하방이 좀 열려 있는 흐름으로 지금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제 거래량은 제한적입니다만 어제에서 오늘도 일단 소폭의 양봉을 보여주면서 5일선 정도 부근에 이제 걸쳐 놨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돌파되는지 여부를 또 이제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거래량이 증가와 더불어서 확인해야 되는 구간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